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이에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란 게 제 일이 되기 전에는 이혼도 뭐 별거 있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하면 위자료 줘, 양육비 줘. 더군다나 이혼할 일을 왜 해? 그런 배우자 고르는 것도 복이지 하며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혼이란 게 와닿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혼하게 되면 회사 사람들이 수근거릴 텐데 다시 결혼하게 될 수 있을까? 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한 상대는 주변 지인이 소개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돈 좀 잘 버는 남자면 아무쪼록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같이 맞벌이 하면 좋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남편의 연봉을 듣고 나니 내적 점수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짧은 연애를 끝으로 저도 품잔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남편의 연봉이 막 높은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500 정도 많았는데 상여 받으면 더 받기도 했어서 저는 1000만 원도 아니고 500에서 700쯤이야 뭐 어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맞벌이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부터 느껴온 게 남편이 허세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런 허세도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고 저한테 잘 보이려 자랑을 좀 하나보다 싶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그때 그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 한 행동들이 아니라 남한테 위세 부리는 걸 좋아하던 성격이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돈 잘 벌어오고 그래서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하다 싶을 때도 있긴 했지만 결혼했으니까 서로 조금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 후에 돈 관리는 각자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와 저희 부부의 공동 적금 등을 제외하고는 각자 모으기로 했거든요. 남편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생활비나 공동적금 같은 건 제가 관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제가 가지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다른 생활이더라고요. 요즘 결혼 생활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정이 없구나 하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별일이야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의 행세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도 저도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절반 이상이 남편의 돈으로 메꿔졌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랑하기야 했죠. 그래도 그런 사소한 것들로 집에 오면 여보, 이 집 내가 산 거야. 알지? 이 정도면 뭐 내가 샀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며 자기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사는 것이니 남편에게 잘하라 하는 말을 매일같이 뱉어내는 라디오 수준이고 차를 타고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운전은 내가 해. 근데 넌 운전도 못 배우고 뭐 했냐? 헛살았네 아주. 이번 달에는 회사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생활비 더 보냈으니까 저녁상 좀 맛있는 걸로 차려봐. 요즘 인스타에 디너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니까 이쁘드만. 넌 집안 살림도 안 하냐? 내가 돈 더 내는데 남는 건 네가 가지기도 하잖아? 저녁에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시어머니가 오시기라도 하는 날에는 엄마 오는 날이니까 잘 해드려야 한다고. 안 그래도 잘난 아들 자중 오빠 그리우실 텐데 오는 날이라도 네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엄마 오시면 네가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봐. 나는 바쁘잖냐? 저녁에 식사라도 함께 하면 되지. 뭐? 돈? 아이씨 돈이 왜 없냐? 참네. 야 받아. 카드 엄마 데리고 간 김에 너도 입에 풀칠도 좀 하고 해. 이런 언사가 결혼 3개월을 지나니 드러나더군요. 처음 한 달은 견딜만 했는데 같이 있을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주식이 대박나서 돈다발을 들고 집에 오더라고요. 너 정말 결혼 잘했다고. 아니 없으면 벌써 헐벗어서 굶어 뒤졌을 거다. 네 평생 어디 가서 이런 돈다발을 보냐? 근데 이거 내 방에 놔둬라. 이런 건 또 다발인 채로 둬야 보기 좋지. 하나라도 좋은 일 생기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잡아 앉혀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자신 덕에 넌 복받았다. 근데 넌 나 없으면 어쩔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 이런 말이 버릇인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도대체가 이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맥주 뚜껑 따지듯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그런데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가진 게 있어야 이혼을 하죠.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빡센데요, 돌싱에. 이대로 이혼하면 가진 것 없이 나오게 될 거고 뭐라도 가진 게 있어야 남들 보는 시선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2년, 길게 3년만 버티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연봉을 그대로 모아서 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부부자금이 꽤 있어서 그것부터 제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2명의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꽤 많은 생활비였지만 저도 남편도 씀씀이가 컸던 탓에 모이지도 않았던 돈부터 사용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자주 쓰는 것처럼 집안 인테리어도 바꿔가면서 새로 산 듯이 꾸며놓기도 했고, 어머니가 오시는 날에 받는 보너스는 따로 빼놓고 어머니와는 겉보기에 근사한 곳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생활비 모으는 재미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2-300만 원씩 나오던 카드값 줄이는 것도 되더라고요. 1,000원도 아까워 죽을 만큼 유별나게 행동하니 월 40만 원 값이 되더라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니까 안 보이던 돈이 강물이 불어나듯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껴 살았겠어요, 정말. 100원에도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듯 했어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할머니가 100원도 아깝다는 입버릇이 있었는데 제 입버릇이 돼버릴 정도로 아끼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주면서요. 남편은 돈 쓸 줄만, 먹을 줄만 알지 가격표가 어떻고 싸고 비싸고는 잘 몰라서 속이기 쉬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은 만찬에 황금 같은 과일도 후식으로 먹으면서 저는 남편 요리해주면서 남은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을 때는 걸리면 어쩌나, 눈치채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같은 거야 위세 허세 따위로 넉넉하게 주는 편이지만 자신의 개인 돈이 사용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돈 굴리는데 다 쓰기 때문인 듯 했어요. 저의 악에 바친 행동들에도 남편은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그러다 결전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적금일 만기일이 되던 날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도착한 남편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지 또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열받아서 나 너랑 못 살겠어. 이혼해. 를 외쳤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지만 남편도 오우냐 잘됐다. 너 만난 뒤로는 되는 일이 없다며 응수하더라고요. 선언한 다음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와 살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 남편이 연애할 때처럼 세상 다정하게 연락해대는 겁니다. 퇴근 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데리러 와서 제 집 앞까지 태워다주고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처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런 전 남편을 내버려뒀더니 다시 합치자고 기어오르더라고요. 참,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내 맘대로 간섭 없이 저녁에 맥주 한잔 마음 편히 하는 일상에 행복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부부가 되겠어요? 단숨에 거절하려 했는데 떠오른 겁니다. 요놈이 제게 했던 행패, 그동안 당했던 제 기분. 그 기분 알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저는 시작했죠. 남편의 대답에 답변은 해주지 않고 남편의 배려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면 데리러 와라. 회식 마친 후에 대리기사처럼 부려보기도 하고 한두 번씩 만나면 비용은 전 남편이 모두 내는 방식으로 몇 번 만나주니 이젠 합칠 때 되지 않았냐며 기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항상 윽박 지르고 깔보는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이 한껏 기대를 담은 눈으로 쳐다보는 게 이제는 웃기더라고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다시 잘해주는 모습을 봐도 다시 합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오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는 당연히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을 질질 끄는 것도 이제 그만 끝내자 싶었어요. 이젠 재밌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재미가 없었어요.
저번에 드라이브 하면서 전 남편 자켓을 입고서 안 돌려줬었는데 이제 치울 때가 됐다 싶어 자켓이랑 이혼하면서 딸려왔는데 굳이 돌려주지 않았던 짐들도 조금 챙겨서 택시를 타고 결혼했을 때 같이 살던 이제는 남편 혼자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 때는 손 하나 꼼짝 않던 사람인데 외투와 짐들을 다용도실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웬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그냥 이삿짐 부르지. 나 짐 많은데. 아, 괜찮아. 남자가 힘들다 뭐하냐. 너는 그냥 자꾸 예쁜 몸만 들고 오는데, 응? 옷 같은 것들만 옮기면 되는데 뭐. 그래도 오빠 힘들 텐데. 아, 괜찮아. 이제 다시 돈도 생길 때도 만들어 놓고 있어. 어머, 정말? 얼마 전에 사기당했다며. 야, 내가 누구냐? 가진 돈 없이 이 집 살 만큼 잘 벌었어. 한번 엎어진 걸로 내가? 다시 일으켜. 걱정 마. 돈은 어떻게 구했는데? 아, 전부인. 전부인? 내가 아는 그 사람? 연락해 아직도? 나랑 만날 때 이혼하면 안 본다더니. 왜 보겠냐, 걔를. 내가 다시 합칠 거야. 합쳐서 돈 좀 꼬랐다고 하고 걔 사는 집도 팔고 자기 어린이랑 아내한테 새로 가게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2억은 더 땡길 수 있을걸. 그리고 이 집 저당 잡힌 것도 풀리고 나면 재기하는 거야. 시간 문제지. 사람은 이렇게 모난 물건이라도 쓸 때가 있어. 안 그래? 그년이 나 몰래 돈을 2억씩이나 모아놨을 줄이야. 웬 횡재인가 했지.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다시 보는 거잖냐. 나 이제 여기서 살면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살아? 살긴 어디서 살아. 걔는 사기 결혼 당한 거지 나한테. 진짜 웃기네. 진지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혼을 너무 쉽게 해줬어. 아, 오빠 진짜 못됐다. 똑똑해. 알지, 나 똑똑한 거. 그래서 내가 너도 끼고 살지. 그러곤 흥분했는지 침실로 가버리더군요. 빡이 칠 대로 쳤고 녹음된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쾅 하는 문소리 이후로 제게 전화가 수십 통이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고 이미 이혼한 마당에 뭔 신고하고 말고 하겠어요. 아직 제게 사기치기 전에 걸린 건데. 그래도 복수는 해야죠. 하는 말들이 다시 들어봐도 가관인데 저만 듣게 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녹음본을 저장된 시댁 식구 번호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특히나 자기 아들 덕에 절 부려먹듯 가이드 삼아 데리고 다닌 시어머니한테는 친히 전화도 드렸습니다. 들으셨어요, 어머니? 아주 꼴 좋으시네요. 이런 아들 낳고 밥을 여전히 드시고 계신가 봐요. 하긴 이런 아들 새끼 생각하는 꼬라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그놈 엄마한테 나왔겠죠. 맞죠? 하니 수학이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았지만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끊었네요. 부디 열 많이 받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제가 결혼복이 남자복이 없었나 했었는데 이제 보니 하늘의 보호하심이 있었나 봅니다. 저런 남자랑 살면서 사기당하기 전에 이혼도 하고 실체도 알게 되고 이혼은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만약에 이혼이란 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